이제 막 부모가 되신 초보 부모님들, 곧 부모가 되실 예비 부모님들을 위한 실전 육아 꿀팁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아직 모르고 계신다면 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신생아 전문의 신승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진경 간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막 부모가 되신 초보 부모님들, 그리고 곧 부모가 되실 예비 부모님들을 위한 실전 육아 꿀팁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기가 직접 어디가 아프고 불편한지 말해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어서 답답할 때가 많으실 거예요. 맞아요. 초보 엄마 아빠들은 아기가 울기만 해도 어쩔 줄 몰라 하시는데요.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부모님들을 위하여 저희가 그동안 가장 많이 받은 질문들만 쏙쏙 골라 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봤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아직 모르고 계신다면 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세요. 선생님께서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보호자 교육을 맡고 계시잖아요. 어떤 질문을 가장 많이 받으세요? 우리 아기 첫 면회를 올 때 아기들이 대부분 눈을 감고 자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아기가 눈은 잘 뜨는지 또 언제부터 잘 보이는지를 가장 궁금해하세요. 사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모두 눈을 뜰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태어나자마자 눈을 뜨는 아기도 있지만 2, 3일이 지나야 눈을 뜨는 아기도 있습니다. 대부분 아기들은 2주가 지나면 눈을 뜰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2주가 지나서도 아기가 눈을 잘 뜨지 못한다면 그때는 소아과 진료를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아기가 눈을 뜬다고 해서 어른처럼 바로 잘 보이는 건 아니에요. 출생 직후 신생아는 물체의 윤곽만 보이는 정도라서 시선을 고정하거나 초점을 맞추기는 거는 어렵습니다. 생후 2주 정도가 지나면 빛의 밝기와 명암을 구별할 수 있고 생후 1개월이 지나면 30cm 정도 떨어진 물체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생후 1개월 정도부터는 흑백 대조가 선명한 흑백 모빌이나 원색 장난감을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생후 3개월이 되면 점차 색을 구별할 수 있고 눈 맞춤을 시작합니다. 물체의 움직임을 따라서 아기가 따라 보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색감이 있는 모빌로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간혹 아기가 한쪽 방향만 본다고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혹시 그거 괜찮은 건가요? 아기가 누워있을 때 한쪽을 주로 보는 거는 자세성 사두증에 의한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 사두증은 머리 모양이 비틀어진 경우를 말하는데 목을 가누기 전에 여러 방향으로 골고루 누울 수 있도록 자세를 바꿔주면 머리 모양이 조금 더 골고루 예쁜 원 모양으로 자란다고 하고요. 정도에 따라서는 헬멧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얼굴을 계속 한 방향으로 기울이고 있는 사경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사경은 한쪽 목에 흉쇄 유돌근이 경직되어서 얼굴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걸 얘기하는데 제때에 교정되지 않으면 안면이 비대칭으로 발달할 수 있습니다. 아기가 얼굴을 만약 계속 한 방향으로 기울이고 있다고 하면 사경이 아닌지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우리 아기가 한쪽 방향만 보는 건 아닌지 자주자주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하는 질문이죠. 아기가 얼굴이 빨개지면서 온몸에 힘을 주고 사지를 뻗치는 흔히 말해 용을 쓰는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교수님, 그거 혹시 어디가 불편해서 그런 걸까요? 아기들이 용을 쓰는 건 대부분 정상인 경우가 많고요. 생후 2, 3개월 정도면 저절로 없어집니다. 발달 과정에서 신경과 근육, 감각이 미숙한 아이가 온몸에 힘을 줘보면서 어느 근육을 사용해야 하는지 자기 몸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과식하거나 수유 시 공기를 많이 먹거나 변비 등 속이 불편한 경우에도 용을 쓰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요. 아기가 다른 증상 없이 잘 먹고 잘 놀고 몸무게가 잘 늘고 있다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교수님, 그런데 용을 쓰는 증상과 관련하여 진료를 봐야 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신경계통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드물게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용 쓰는 것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거나 규칙적으로 반복된다고 하면 소아청소년과 진료 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때는 진료 시에 용 쓰는 모습을 촬영했던 동영상을 찍어 오시는 게 중요합니다. 평소 아기 몸이 뻣뻣하거나 활처럼 몸을 젖히는 모습이 있다면 이런 경우에도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용 쓰는 아기가 잘 먹지를 못하거나 자지 못하거나 몸무게가 잘 늘지 않는 경우에도 진료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꼭 용 쓰는 증상이 아니더라도 문제가 되어 보이는 증상이 있을 때 동영상을 찍어두는 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눈곱과 관련된 질문도 정말 많이 받는데요. 신생아 눈에 눈곱이 왜 끼고 또 눈곱이 자주 낄 때 어떻게 해줘야 되나요? 선천성 코 눈물관 막힘이라고 하죠. 코와 눈물길이 이어져 있는 부분이 막혀 있는 건데요. 신생아들은 코 눈물관막이 얇은 막으로 쌓여서 잘 뚫리지 않는데 이럴 때 눈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안약 처방과 눈물샘 마사지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마사지는 어떻게 하는 건지 선생님이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감염 예방을 위해 손 씻기를 시행합니다. 손을 깨끗이 씻었다면 다음으로는 눈과 코 사이에 움푹 들어간 부분에 눈물 주머니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꾹 누른 상태에서 코 옆으로 쓸어 내려줍니다. 살살하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적당한 압력을 주면서 하고 마사지한 부분이 살짝 빨개질 정도의 압력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마사지는 한 번 시행 시 10회, 하루에 2~3번 해주시면 됩니다. 코 눈물관 막힘의 80~90%는 마사지만 제대로 해준다면 수술적 치료 없이 뚫리게 됩니다. 10개월이 되었는데도 증상이 지속된다면 안과 진료를 보셔야 하고 검사나 시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머리 각질에 대한 질문도 많이 받는데요. 신생아 머리 전체가 노랗게 각질로 덮여 있다고 진료 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문의를 주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보통은 지루성 피부염인 경우가 많은데 아기마다 정도는 다르겠지만 절반 이상에서 경험할 정도로 아주 흔한 피부 병변입니다. 주로 생후 3개월 안에 보이기 시작하는데 피지 분비가 많은 부위, 특히 두피나 눈썹, 귀 주변으로 노랗게 기름진 각질들이 덩어리져서 쉽게 떨어지지 않고 각질 덩어리 아래쪽에 염증이 생겨서 두피가 빨갛게 보이기도 합니다. 각질이 붙어 있는 게 많이 신경 쓰이시겠지만 각질을 절대 일부러 제거하면 안 되고 자연적으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증상이 심할 때는 베이비 오일을 피부염 부위에 도포 후 10분에서 15분 기다린 후 부드러운 손수건으로 살살 문질러 각질을 제거해야 합니다. 목욕은 하루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이 좋고요. 너무 잦은 목욕은 피하고 목욕 후 3분 이내에 꼭 보습을 해주세요. 정리하자면 지루성 피부염 증상이 있을 때 일부러 각질을 제거하면 안 된다. 잦은 목욕은 피하고 보습에 신경 써야 한다. 이 2가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기들이 잘 먹고 대소변 잘 보면 아무 걱정이 없을 텐데요. 간혹 대변을 잘 안 보는 경우가 있어요. 교수님, 대변을 며칠 동안 안 봐도 괜찮을까요? 대변을 보는 횟수보다는 변을 쉽게 싸는지 아니면 변을 볼 때 너무 힘들어하지 않는지 변의 양상이 굵거나 단단하지 않은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아기가 배변 시에 통증을 느끼는 것처럼 자지러지게 울거나 배가 볼록하고 수유량이 줄어드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평소보다 변이 단단하다면 소아청소년과 의사 진료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은 아기가 잘 먹고 잘 놀면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수님, 아기가 노란 황금변을 보다가 초록변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어떤 경우일까요? 녹색변은 소화에 낀 담즙이 변에 아직 남아있는 건데요. 그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모유를 먹는 경우에는 간혹 전유를 먹는 경우에 묽은 초록변을 보기도 해서 수유를 하실 때 한쪽 젖을 충분히 비우고 그 다음 수유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대변 말고 소변 색깔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실 때가 많은데요. 간혹 가다가 아기 기저귀가 붉게 물든 것을 보고 보호자분이 깜짝 놀라셔서 우리 아기 소변 기저귀에 혈액이 나온 것 같다고 전화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건 어떤 경우일까요? 간혹 소변 기저귀가 붉게 물들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경계가 뚜렷하고 약간의 분홍색을 띠기도 하는데 이건 소변 속에 들어있는 요산 때문입니다. 요산요는 탈수 증상이 있는 아기들에게 보일 수 있어서 이럴 때는 수유량을 잘 확인해주고 보충 수유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 붉은 자국이 실제 혈뇨인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네, 드물지만 붉은 요가 정말 혈뇨인 경우도 있습니다. 요로 감염이나 요로 결석 등 신장 질환과 관련돼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혈뇨인 경우에는 지나면서 색이 점차 변하기 때문에 기저귀의 붉은 요가 시간에 따라 색이 변한다면 신속하게 진료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소변, 대변 양상이 이상하다면 버리지 말고 사진을 찍어 진료 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지금까지 신생아에서 자주 나타나는, 그래서 보호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해 봤는데요. 아기라는 너무 사랑스러운 존재와 함께하게 되어 기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막막하기도 하셨을 보호자분들의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되는 기회가 되었길 바라봅니다.
우리 아기들이 건강하고 사랑스럽게 자랄 수 있도록 초보 엄마 아빠의 육아를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